안녕하세요. 목표를 설정하는 5가지 원칙입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최대의 성취를 이루려면 목표를 세우는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첫째는 적합성의 원칙이다. 최고의 성취를 이루려면 목표와 가치가 손과 장갑처럼 꼭 맞아야 한다. 가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에 관한 확신을 나타낸다. 높은 성과와 자부심은 목표와 가치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 둘째는 자신만의 탁월한 분야이다. 인간은 누구나 최소한 어느 한 분야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보인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만의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데 전념한다면 잠재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거기에 인생을 걸기 전까진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 자신만의 탁월한 분야란 남과 다른 자신만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분야는 경력이 많아지면서 간혹 변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만의 탁월한 분야를 찾은 사람들이다. 이 분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일이다. 세 번째입니다. 다이아몬드 밭 이론입니다. 러셀 콘웰 목사의 설교 제목인 다이아몬드 밭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것을 주제로 생전에 5,000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한다. 이 설교의 주된 골자는 이렇다. 아프리카에 사는 한 늙은 농부가 행상에게서 내륙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그는 고심 끝에 농장을 팔고 대상을 조직해 아프리카의 광대한 내륙으로 들어갔다. 다이아몬드를 찾아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말이다. 여러 해 동안 그는 광대한 아프리카 내륙을 떠돌아다니며 다이아몬드를 찾았으나 매번 허탕만 쳤다. 그러다 돈이 떨어져 같이 다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결국 홀로 단신이 된 그는 절망하여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한편 새 주인은 어느 날 농장을 가로지르는 개천에서 자신의 당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상한 광채를 띠는 신기한 돌을 발견해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몇 달 뒤 처음에 다이아몬드 광산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행상이 농장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집안에 있던 돌을 본 행상은 무척 흥분하며 혹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떠났던 옛 주인이 돌아왔냐고 물었다. 행상이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유를 몰랐던 새 주인은 의아해하며 농장을 팔고 떠난 뒤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광채를 띤 돌을 든 행상은 이것은 대단히 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전히 믿지 않는 농부에게 행상은 그 다이아몬드를 찾은 장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농장을 가로지르는 개천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널려 있었다. 농장 전체가 다이아몬드 밭이었던 것이다. 옛 농장 주인은 자기 발밑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다이아몬드를 찾아 미지의 아프리카 내륙으로 떠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렇다. 옛 농장 주인은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갈고 닦아야 비로소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냥 평범한 돌처럼 보인다. 보석 가게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커트, 연마, 세팅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이아몬드 밭도 바로 우리 발밑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다이아몬드 밭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위장하고 있다. 기회는 보통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는 법이다. 인생의 다이아몬드 밭은 재능과 흥미, 교육과 경험, 일터와 삶의 터전, 지인과 주위 이웃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시간을 들여 그것을 찾아보고 거기에 노력을 쏟는 것이다. 인용에서 앞서 인용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현재 있는 장소에서 자신한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삶의 엄청난 변화를 당장 일으킬 필요는 없다. 우리가 찾는 것의 대부분은 아주 가까이 놓여 있다. 외견상 기회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커다란 기회는 흔히 처음에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넷째는 균형의 원칙이다. 이것은 인생의 6가지 핵심 영역에서 다양한 목표를 세워야 커다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자동차가 제대로 가려면 4바퀴가 모두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처럼 인생을 원만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려면 삶의 목표도 모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개인 생활에 관한 목표, 건강에 관한 목표, 지적 생활에 관한 목표, 개인적 성장에 관한 목표, 직장과 일에 관한 목표, 경제와 물질에 관한 목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적인 성장과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영적 생활에 관한 목표도 필요하다.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려면 각 영역별로 목표를 두세 가지 정해서 전체 목표를 12에서 18가지 정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두면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정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신체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 않을 때는 개인적 성장이나 지적 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명상, 사색 등 내적 성장을 불러오는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물질적 보상을 가져오는 목표를 이루려 노력한다. 우리의 목표는 삶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계속되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5번째입니다. 삶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된 목적이란 현 시점에서 다른 어떤 목표 성취보다 더 중요한 제일 가는 목표를 의미한다. 목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주된 목적은 오직 하나다.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지배력을 발휘하는 주된 목적을 선택하는데 실패하면 노력이 분산되고 시간을 낭비하며 더 이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목표를 분석한 뒤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야 삶에서 지향하는 진정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목표 중 어느 것이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까? 그것은 보통 경제적이거나 직업적인 일에 관한 목표일 때가 많다. 그러나 가끔은 건강이나 인간 관계에 관한 목표일 수도 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완수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자 다른 모든 활동을 엮어주는 원칙이 된다. 주된 목적은 신념의 법칙, 인력의 법칙, 상의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촉매가 된다. 우리가 열정을 갖고 삶의 중심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 장애물과 제약을 넘어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